안녕하십니까? 별빛 야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밤, 하루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혼례 전설입니다.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신비로운 일들, 사람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과 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늘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여겨지던 시대에도 결국 진실과 진정한 사랑이 승리한다는 그런 희망의 이야기 말입니다. 잠들기 전 고요히 귀 기울여 보시지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그러니까 조선 후기 무렵의 일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청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흘러 연못을 이루고 그 물빛이 푸르다 하여 청담이라 불렀지요.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청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 보름날이면 하늘에 떠오르는 달이 유난히 붉게 물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반드시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지요.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달이 뜨면 반드시 한 집안의 화가 닥친다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야. 하지만 그 화가 진짜 벌인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사람들은 붉은 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날만 되면 집집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작 그 붉은 달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었지요. 청담 마을에는 20집 남짓한 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 집안이었지요. 김씨 집안의 가주인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청과도 깊은 인맥이 있어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김진사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특히 딸인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났습니다. 연희는 20살이 갓 넘은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성품은 봄바람처럼 따뜻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연희 아가씨는 정말 선량한 분이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몰래 쌀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게 말이야. 부잣집 딸인데도 조금도 거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하시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부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연희는 사랑하는 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집안의 권세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연희의 혼인을 통해 더 큰 권세가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더욱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사 부부는 연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자신은 이런 부모의 속셈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연희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연희가 19살이 되던 해 봄의 일입니다. 마을에 2명의 젊은 남자가 연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한 사람은 이웃 고을의 부잣집 아들인 최도령이었습니다. 최도령의 아버지는 여러 고을에 걸쳐 많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지요. 또한 관직에도 있어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최도령 자신도 한양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수재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했으며 말솜씨도 뛰어났지요. 최도령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 학문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연희 아가씨와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 어른들은 모두 최도령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한 성격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란 탓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배움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저런 하층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 줄 알겠어? 돈과 권세가 없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세상인데. 최도령은 종종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석돌이였습니다. 석돌이는 청담마을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며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석돌이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지혜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정말 성실한 청년이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어려우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도 도와주지 않나? 마을의 아낙네들은 석돌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석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듬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최도령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순박하고 진실한 인상이었지요. 무엇보다 석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에 몰래 장작을 갖다 놓고 봄이면 씨앗을 구하지 못한 집에 자신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청년을 처음 만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가 계곡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급히 빨래를 거두려고 했지만 빨래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석돌이가 연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돌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래를 걷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롱이를 벗어서 연희에게 씌워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비를 맞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는 비를 맞으면 안 되지요. 석돌이의 진심 어린 배려에 연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최도령을 만났습니다. 최도령은 김진사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연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연희 아가씨시군요. 최도령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최도령입니다. 연희 아가씨의 아름다움이 소문 그대로이시네요. 최도령의 말솜씨는 유창했고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지요. 최도령은 연희와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연희의 외모와 집안 배경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고을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이라고 하시더군요. 연희 아가씨도 재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석돌이는 연희를 만날 때마다 연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세요?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석돌이는 연희의 작은 관심사까지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마음은 점점 석돌이에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석돌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자신을 꾸미지 않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연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희의 마음이 석돌이에게 기운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김진사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연희가 요즘 이상해요. 김진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요?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진사 부부는 연희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연희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지. 연희는 시치미를 뗐지만 부모의 눈에는 딸의 변화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의 아내는 연희가 석돌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연희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석돌이가 와서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표정을 보니 단순한 친분이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런 큰일이. 김진사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연희가 석돌이랑 무슨 사이인 것 같아요. 뭐라고? 석돌이라고? 김진사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가난한 나무꾼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거요.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우리 연희가 그런 하층민과 만날 일이 없단 말이오. 김진사 부부는 즉시 연희를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석돌이와 무슨 사이냐? 연희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석돌이와 그냥 친분이 있을 뿐이에요. 친분이라고? 친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함부로 아무나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석돌이는 좋은 분이에요. 마음씨도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집안이다.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부터 석돌이와는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마라. 알겠느냐? 아버지, 그리고 말이다. 연희야,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최도령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더구나. 최도령은 정말 좋은 혼처다. 학문도 뛰어나고 집안도 훌륭하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최도령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고? 연희야, 혼인이라는 것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과 집안의 인연이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다. 연희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하지만 연희는 효심이 깊은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강하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조심하겠어요. 연희는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석돌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도령은 김진사로부터 연희와의 혼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최도령, 우리 연희와의 혼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오. 네, 김진사님. 저도 연희 아가씨와의 혼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도령은 기뻐했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김씨 집안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지위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도령도 연희가 석돌이와 가깝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나무꾼이 감히 내 여자에게 손을 댔다고? 최도령은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최도령은 석돌이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석돌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령님? 석돌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말이다. 내가 연희 아가씨와 가깝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석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연희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내 주제에 감히! 최도령은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하층민이 어떻게 연희 아가씨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느냐? 분수를 알아라! 도령님, 사랑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돌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내가 연희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난한 나무꾼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게 할 텐가? 최도령의 말에 석돌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석돌아, 현명하게 생각해라. 연희 아가씨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린다. 앞으로는 연희 아가씨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최도령은 위협적인 어조로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석돌이는 혼자 남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연희를 사랑한다면 연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김진사 부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이제 연희와 최도령의 혼례를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계속 늦추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소. 가을 보름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하시오. 김진사가 결정했습니다. 가을 보름날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날은 붉은 달이 뜨는 날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할 텐데. 그럼 미신 따위 무엇이 두렵소?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오. 김진사는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소.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으니 혼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연희와 최도령의 혼례 날짜가 가을 보름, 즉 붉은 달이 뜨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연희야, 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내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김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도령은 정말 좋은 청년이다.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연희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번 혼례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혼수품부터 혼례 음식까지 모든 것이 호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김진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가 정말 큰 잔치를 벌이는구나. 그런데 하필 붉은 달이 뜨는 날에 혼례를 올린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날은 김진사가 들으면 어떡해. 그분이 정한 일인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한편 석돌이는 연희의 혼례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연희가 최도령과 혼인하는구나. 석돌이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이 석돌이를 걱정했습니다. 석돌아, 밥은 먹고 다니느냐?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연희 아가씨 때문이지? 그 애도 참 불쌍해.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혼인을 해야 하니. 할머니들의 말을 듣고 석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연희도 원하지 않는 혼인인 것이구나. 석돌이는 연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연희야, 석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정말로 최도령과 혼인하고 싶은 것이냐? 석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석돌아, 나랑 같이 멀리 도망가면 안 될까? 연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나와 함께 가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부모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석돌이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아, 연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석돌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도령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석돌아, 행복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에 석돌이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는 너의 행복을 빌겠다. 비록 내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겠다. 석돌아,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로 힘들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석돌이의 진심 어린 약속에 연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례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날에 혼례를 올린다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일인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김진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연희 아가씨도 불쌍해. 하필 그날에. 하지만 김진사는 이런 걱정들을 일축했습니다. 무슨 미신을 그렇게 믿소? 21세기도 아니고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였으니 21세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무슨 미신을 그렇게 믿소? 하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김진사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드디어 가을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지요. 오늘 날씨가 참 이상하네. 그러게 말이야. 바람도 안 불고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김씨 집에서는 아침부터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연희는 혼례복을 입고 화장을 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 같았지요. 연희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어라. 어머니가 타일렀습니다. 네, 어머니.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도령 측에서 혼례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최도령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악사들과 하인들이 줄지어 따라왔지요. 와, 정말 성대하네. 최도령이 참 근사하게 차려입었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정말로 붉은 달이 뜰까?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을 텐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자 정말로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의 은빛 달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피처럼 붉은 달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붉은 달이 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에서는 혼례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붉은 달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것 보시오. 그냥 달이 좀 붉게 보일 뿐이지 별일 없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최도령의 아버지도 조금 불안해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혼례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내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혼례상에 놓인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자꾸 꺼졌습니다. 이상하네. 촛불이 왜 자꾸 꺼지지? 바람도 안 부는데. 하인들이 계속 촛불을 다시 켰지만 또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례 음식을 나르던 하인이 갑자기 넘어져서 음식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시 가져오거라. 하지만 새로 가져온 음식을 또 다른 하인이 쏟았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하인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방은 김씨 집의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꾸며놓았지요. 연희는 신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달이 유난히 크고 밝게 보였습니다. 석돌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희는 마음속으로 석돌이를 떠올렸습니다. 최도령이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요. 연희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최도령의 목소리에는 술 냄새와 함께 뭔가 불쾌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연희는 최도령의 말에서 사랑이 아닌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연희야, 내가 그 가난한 나무꾼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서방님, 나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최도령의 말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했던 혼인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희야,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령과 연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야? 누가 감히 홀리 첫날 밤에? 최도령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연희야, 괜찮니?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석돌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석돌이가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감히 이놈이! 최도령은 분노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석돌이는 붉은 달빛 아래 김씨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연희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석돌이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정말로 괜찮을까? 혹시 최도령이 연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석돌이는 연희가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석돌아!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최도령이 화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않았느냐? 연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연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확인하고 싶었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최도령은 석돌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혼례날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당장 꺼져! 도령님, 저는 연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석돌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희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혼인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최도령은 주먹을 들어 석돌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돌이는 나무꾼답게 힘이 셌기 때문에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다! 싸움이야!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김진사도 급히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석돌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김진사님, 저는 연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연희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석돌이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혼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희는 억지로 시집가는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김진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연희를 만날 때까지는. 석돌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이 뜬 밤에 큰 소동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무슨 일이야? 석돌이가 최도령과 싸운다더라. 붉은 달이 뜬 날에 정말로 일이 터졌구나.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신방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석돌이가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지요. 마침내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연희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야! 석돌이가 연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연희, 신방으로 들어가! 내가 나올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석돌이를 사랑해요. 최도령과의 혼인은 원하지 않았어요. 연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기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연희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연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연희야,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이냐? 석돌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최도령은 이 광경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신부가 혼례 첫날 밤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최도령,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에요. 연희가 최도령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늘이 왜 갑자기?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붉은 달은 여전히 밝게 떠 있었지만 그 주위로 이상한 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바람도 안 부는데 구름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때 더욱 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씨 집 마당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에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모두 뒤로 물러났습니다. 큰 나무가 우르르 쓰러지며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밑에는 오래된 돌로 만든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번개의 충격으로 그 창고의 문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여러 개의 항아리와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나무 밑에 저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나?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쏟아진 항아리 중 하나가 깨지면서 그 안에서 문서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마을의 글을 아는 사람이 그 문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깜짝 놀랄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뭐가 쓰여 있는데? 이건 땅 문서야. 그런데 이상해. 우리 마을 땅 문서들이 여기에 왜?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가짜로 만든 문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좀 봐. 여기에 김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리고 이건 관청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잖아. 문서들 속에는 김진사가 몇 년 동안 저질러온 각종 비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빼돌린 것, 가짜 땅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것, 관청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것. 김진사가 이런 일을! 우리가 낸 세금을 빼돌렸다고? 그럼 작년에 우리가 흉년 때문에 힘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 조작했다고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여기 있는 도장은 김진사님 것이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 글씨체도 김진사님이 쓴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김진사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는 말이야? 김진사를 믿고 따랐는데 뒤에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최도령의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김진사, 이게 정말 사실이오?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상자가 열렸는데 그 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 원본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빼앗아서 숨겨둔 것들이었지요. 이건 우리 아버지 땅 문서야!
이것도 우리 집 것이고 김진사가 우리 땅을 빼앗아간 거였구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김진사의 악행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이렇게 속였다니. 당장 우리 땅을 돌려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연희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최도령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혼인하려던 집안이 이런 사기꾼 집안이었다니! 최도령의 아버지는 급히 최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이 혼인을 취소해야겠다. 네? 아버지? 최도령도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도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런 일을 했나요? 여보, 나는 김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연희의 혼인이 아니라 김씨 가문의 추악한 탐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진사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진사, 당장 우리 돈을 돌려내. 우리 땅 문서도 돌려놔. 이런 사기꾼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야? 김진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마을의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이 일은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일이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이장님, 제발.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편 최도령 일행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래,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최도령의 아버지는 김진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의 혼담은 이것으로 끝이오. 이 혼례는 무효라고 보겠소. 최진사님, 잠시만요. 김진사가 붙잡으려 했지만 최도령의 아버지는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최도령은 연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도령과의 혼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부끄러웠지요. 도령님, 죄송합니다. 아니다, 연희야.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최도령은 의외로 신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좋은 사람이다. 분명히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최도령 일행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김진사는 반드시 관청에 고발해야 해. 그래.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연희는 어떻게 하지? 연희는 아무 죄가 없잖아. 마을 사람들도 연희를 걱정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연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데 자신의 집만 부유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석돌이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괜찮니? 석돌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 연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석돌이가 연희를 위로했습니다. 너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왔잖아. 내가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진심이었고, 하지만 그 돈이 모두 다른 사람들 것이었다면 연희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울지 마라. 할머니, 연희야, 너는 내 아버지와 다르다. 너는 항상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잖아. 그래. 연희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희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 죄가 딸 죄는 아니지. 연희는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준 아이야. 그래. 연희만큼은 용서해줘야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김진사는 관청에 고발하고 빼앗긴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연희는 어떻게 하지? 연희는 마을에 그대로 두자. 연희는 우리 마을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와 그의 아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어. 그래, 관청에서 처벌받고 나서도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결국 김진사 부부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딸 연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되었구나. 어머니, 연희야, 너는 착한 아이다. 앞으로는 내 마음에 따라 살아라. 김진사도 연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연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어머니. 연희는 부모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 관리들이 와서 김진사의 죄를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김진사는 곧바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김진사가 빼앗은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우리 땅을 되찾았다. 빼앗긴 돈도 돌려받았어.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연희의 상황이었습니다. 연희는 갑자기 부유한 집의 딸에서 가난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희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에 따라 살 수 있겠구나. 석돌이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이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와는 어떻게 하고 싶니? 석돌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돌아,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이제는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처녀가 되었는데. 연희야, 석돌이는 기뻐서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다.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을 본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저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연희와 석돌이를 위해 소박한 혼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진사의 화려한 혼례와는 정반대로 아주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연희야, 행복해라. 석돌아, 연희를 잘 부탁한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례 날 밤 하늘에는 다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달이 아니라 은빛의 아름다운 달이었지요. 연희야, 저 달을 봐. 석돌이가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달이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석돌이도 생각했습니다. 연희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연희와 석돌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붉은 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아니요. 할아버지, 붉은 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붉은 달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붉은 달은 진실을 밝혀주는 등불이야.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거짓과 탐욕을 드러내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지. 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죄가 그날 밤에 드러났던 거군요. 맞다. 그리고 너와 석돌이의 진정한 사랑도 그날 밤에 확인되었지 않느냐? 할아버지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에는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는단다. 그해 가을 다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혼례도 기묘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인연들이 모두 끊어진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마치 하늘이 이제야 비로소 평온을 허락한 듯 깊은 산골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결국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붉은 달은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세상에 남은 진실을 비추는 달빛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별빛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밤에도 더욱 오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